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영수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회담 이후에 과연 협치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발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치 분석을 함께 해볼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제가 뭐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하려고 이게 집중하다 보니 유튜브예요. 본인 제 유튜브. 유튜브가 민주진영 박진영. 아니 오늘 둘 다 아니 박진영이 이름표를 달고 이름표를 나오셨어요. 달고 온다고 그래서 내가 달았습니다. 상시 소지하고 계세요? 그렇죠. 상대가 안 닮으면 저도 안 닮은 거예요. 아니 우리 총장님 이름이 너무 좋아. 철근이. 철근을 씹어 먹고 떡볶이를 실어 나르는. 아니 사실 건설회사에 다녀야 될 이름이에요. 그래.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두 분을 모시고 낙선거사. 낙선거사들의 결식 방송. 그래서 12시에 하려고 했는데 결식 방송 뭐야? 밥안 들어갔어. 밥 좀 줘. 밥을 안 먹고 12시에 방송하는 이런 컨셉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2시부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오늘은 오후 2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시 결식 방송으로 당선될 때까지 점심 안 먹는 거예요. 그러시죠. 월요일 점심은 굶는 걸로. 네. 에? 영원히 굶을 것 같아. 저는 요즘 별명이 네. 생겼어요. 어떤 거예요? 오리알 박진영. 오리알? 예. 왜 오리알이? 한강 오리알. 김포 갔다가 고향 갔다가 하남 갔다가 온 곳에 떠다니다 결국은 저기 부화되지 못한 네. 무정란 박진영. 근데 또 요즘 또 오리알 어떤 분은- 박진영? 예, 댓글 최근에 마음에 드는 댓글도 있었어요. 예. 보급형 유시민 박진영.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보급형 유시민? 네네. 살짝 그 유시민 장관도 사투리 네. 쓰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뭐 고향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친명이 아니에요? 네? 네? 친명이 아니야? 친유. 친명이 아니니까 이거 오리알 되는 거지. 친명이죠. 친명이죠. 아 네. 그래? 저는 뭐 친명이면서 친유면서 뭐 친조국이기도 아니 하고 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영 아니 전체에 다 근데 좋아하신 이 민주당은 지금 친명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죠. 친명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 이렇게 4대4, 4대4의 회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회담 전에 양측 모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담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예정된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회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근데 얼마나 길어질지는 지금으로선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관련해서 좀 야당 측에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의제들이 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지는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번 영수회담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어떤 차원에서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김철근 총장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2년 만에 만났다. 네. 이 만남 자체의 성사가 사실은 총선이 그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호되게 받은 거죠. 받은 직후에 이게 만남이라도 성사됐다는 거에 일단 네. 1차적 의미가 있고요. 저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쉽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야당을 그 협치의 장으로 또는 협조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면 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고 협치를 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네. 물론 이건 있겠네요. 그 지금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총리를 인준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네. 자 총리를 누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야당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의료계 그러니까 의정 갈등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의정 갈등에 지금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놓고 네. 그걸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당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의제가 뭐냐? 네. 대통령의 의제는 뭐냐? 내가 보기엔 대통령의 의제는 없어요. 총선 패배를 하고 나서 민심이 너무 흉흉하고 네. 역대 역대 최대의 지지율 23% 갤럽이 나오는 그날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 전국을 전환점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제스처, 네. 정치적 제스처 이상의 뭐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다음에 오늘 이른바 황우여 비대위원장까지 지명하는 이 일련의 인사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기대는 1도 없다. 그대로 갈 거다. 네. 그런데 야당하고 무슨 협조가 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전국 뭐 저 전환용 뭐 이런 거다. 국면 전환. 국면 네, 전환, 국면 전환. 국면 전환용 물타기용. 이상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면 뭔가 전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철호, 비대위원장 황우여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총선 민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예? 완전 국민의 의사를 뭉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야당 대표 불러서 오늘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대통령의 의제가 없다. 대통령의 의제가 없다. 예, 예. 자,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2년 동안 안 만나다가 만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생 의제로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도 뭐 김철근 총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사실 이게 국면 전환용 물타기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부는 국정 기조가 없었습니다. 네. 이건 국정 기조가 아니고 그냥 통치 구조였어. 쉽게 말하면 네. 권력 노름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당은 나는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야당은 어떻게 사정권을 통해 가지고 밟아버릴 것인가, 이런 것이 있었지. 국정 기조가 뭐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의 뭐 비판도 받았지만 소득주도 성장도 있었고요. 네. 또 녹색 성장도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뭐 창조 경제, 우리 참조 경제 이러면서 뭐 네. 비판도 있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없어. 권력을 잡으면 통치한다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 기조가 없었기 때문에 변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네. 국면 전환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물타기라도 하는 척이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 임명되는 거 보고 역시 친윤들 중에 술 잘 먹는 사람들 안 쳤구나. 이거 외에는 저는 뭐 친준 중에 술장 왜냐면 국정 기조가 없었어요. 네. 통치 구조와 권력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기조가 있었는데 네. 그 기조는 뭐 편하게 술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동원해서 압박하고 그 기조 아닙니까?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댓글창에 영상이 없다, 현장 화면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영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좀 모두 발언 현장 중계를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게 좀 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세한 상황 저희가 취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만, 일단 현장 영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모두 발언을 대통령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바로 지금 저희 제작진이 다양한 경로로 혹여라도 어디선가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그 그림을 바로 여러분들께 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서도 현장 화면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없고 민주당에서도 현장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현장 화면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다른 언론 통해서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어디서도 지금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상, 현장 화면은 보실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긴급 편성해서 오후 2시부터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튼 1시간 이후에 회담이 끝나면 뭐 혹여라도 합의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각각 서로 브리핑을 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경우에 뭐 혹시 또 모르니까요. 합의를 한다. 그러면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한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가 지금 북한입니까? 네? 북한이냐고. 그러니까요. 중계를 무슨-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기가 차서. 예? 현장 화면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입장하고 만나고 네. 이른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그 회담을 하면 오프닝이라고 해서 그렇죠. 5분에서 10분 네. 정도는 당연히. 스케치하고 그 맞아요. 어느 정도 분위기에서 뭐가 있는지 네.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여기 북한이냐고요. 아니 살다가 네? 모두 발언도 공개 안 하는 이 영수회담 처음 보니까 진짜 와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저희가 지금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예, YTN 영상 보고 있는데 YTN도 저희하고 비슷해요. 두 분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야. 저희도 두 분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저는 사실 그래도 최소한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들어가는 장면, 그다음에 윤 대통령 나와서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기자들이 스케치하고 모두 발언 정도는 뭐 한 5에서 한 7분. 그렇죠. 이 정도, 하다못해. 예, 하다못해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기자들 빠지고 비공개 회담을 한다. 통상 이런 범주거든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네, 그동안의 프로토콜, 회담의 프로토콜은 이런 식이었는데 아예 그림이 없다. 지금 아예 그림이 안 나오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도 아예 그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2년 만에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 한 잔 마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선 기본 오찬이든 만찬이든 그러니까요. 아니 야당 대표 불렀으면 밥이라도 한 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예? 존 보렉에서 밥 먹고 할 사이즈는 아니잖아. 영화 신세계 중에서 조폭들 대사입니다. 아니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냥 밥은 한 끼. 아니 밥 한 끼 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설득하고 설명하고 네. 또 분위기 좋게 하고 또 오늘 다 못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자든지 뭐 정기적으로 그렇죠. 만남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하고 나하고 바쁘니까 아니면 무슨 뭐 당이나 대통령실 그다음에 여당까지 포함해서 무슨 뭐 정청도 협의회 뭐 상설 협의회 같은 걸 만든다든지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협치의 틀을 만드는 기본적인 것은 좀 얘기가 돼서 가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데 아무 얘기 못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사실 2년 만에 열리는 오늘 오후 2시 영수회담은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국의 분수령이들 아주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장 그림이 없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설마 야당 대표를 뭐 현장에서 고문하고 이런 일은 이거 뭡니까 이게? 아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아니 서울지검 11층이 아니라고. 워낙 뭐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차담은 2층 집무실에서 2층 집무실이요? 2층 집무실에서 아. 열린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후 1시 반에 예. 국회를 출발해서 용산에 도착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뭘 의제로 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이따 보시죠 뭐 이런 정도로 짧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5층 집무실에 갔습니다. 5층이요? 예. 아 그때는 5층이고 지금은 2층으로 내려왔나요? 아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2층 직무실은 그 뒤에 쫓겨나서 못 가봤고요. 쫓겨나는. 예,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네. 취임식 3일 후에 5월 13일 날 당시에 이제 그 임시 직무실이었죠. 그 용산으로 이전해서 본격적으로 직무실이 꾸며지기 전에 5층 직무실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는 되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조그마했고 네. 그 책상하고 원형 탁자 정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무슨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정면을 보면 네. 잔디바지 쫙 깔려 있는 네, 상태에서 네, 네. 여기가 가든 파티하기 좋습니다. 진짜요? 네. 아 정말? 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왼쪽 편에 가면 이제 네. 호텔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드래곤 네. 호텔. 예, 예. 네. 그 호텔 또 설명 쫙 하고 어.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얘기 많이 했죠. 그때 한동훈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한동훈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 외과 수술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날이구나. 그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 예. 외과 수술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목을 딱 따가지고 네. 드러내는 예. 그런 예, 탁월한 능력이 있다. 검찰로서는 이제 그 이른바 한동훈 검사 시절에 별명이 조선 제일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잘 도려낸다 이 소리겠죠. 근데 정치권에 와서는 잘 못 도려내고 자기까지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난 갈등 얘기가 계속 요즘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대통령이. 요새 만나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뭐 본인도 이제는 조선 제일 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오늘 회담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 지지난주 금요일이네요. 4.19 네. 예, 64주년 기념식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10시에 사실은 기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식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에 2시간 앞서가지고 8시에 참모들하고 4.19 단체 대표들 딱 그 몰래 참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대통령이 왜 공식 행사에 참배를 안 하고 미리 와가지고 몰래 하고 가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고 10시에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23%. 네, 네, 네. 예,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대통령실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 가능하냐. 왜 그러냐. 통화 가능하냐. 영수회담을 타진하고 그래서 3시 반에 통화가 성사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냐. 실제로 의제가 없이 그냥 만난다는 게 성과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대통령 판단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다 열어놓고 그냥 하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듣고만 말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분께서 네. 사람을 만나면 1시간 정도 있으면 59분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59분 대통령. 예, 네. 뭐 그런 타고들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반대로 얼마나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많은 얘기를 오가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대화를 했다. 네. 뭐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전국을 돌파해갖고 뭐 협치의 틀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발전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이런 구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렇게 겪어보면 네. 확실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의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 뭔가 도출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 그냥 듣고 마는 거죠. 듣고 만나. 예. 그래서 오늘 듣고 말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만-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네. 합의점을 찾을 것 같았으면 의제를 조정을 했죠. 의제 조정 안 했다는 것 자체가 합의할 생각이 별로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출발부터가 이거 즉흥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획해서 협치를 하겠다라든가 국정 기조의 변화를 이루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지지율 폭락하고 위기다. 야당 대표 안 만나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아이 그럼 뭐 전화 한번 돌려봐 안 만나지 뭐. 뭐 저는 뭐 그렇게 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요. 이 합의문 문제도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네. 뭐 종이 서류 쪼가리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지 네. 않습니까? 네. 합의서. 이런 사람 이분 자체가 네. 검사하고 그다음에 저를 못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하고 타인하고 관계에서 네. 합의문이 뭐 있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은 먼저 제안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실무 절차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오히려 부당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영수회담 던진 말 가지고 본전 뽑았다 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총선 끝나자마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별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위기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네. 영수회담을 던짐으로써 이게 기사화되고 이슈화되면서 이미 물타기가 된 거예요. 제법. 그래서 난 본전 뽑았기 때문에 지금 급하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조금 그 사실은 그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특히 개혁신당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개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개혁신당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세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다 좀 어려워지는 상황
물론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또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물타기로 영수회담으로 그냥 본전 건졌다 이걸로 끝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난망하다라고 저는 느낀 게 네. 이재명 대표가 주제 관계없이 의제 안정하도록 나 가서 만날게 네. 라고 말씀하신 게 제 추측인 건데 계속해서 주제 의제하면은 저쪽에서 판 깨자고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안에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었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깨질 네. 것 같다. 깨질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만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에 대해서도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도 기대감을 좀 떨어뜨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판 깨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판이 깨질 거다. 왜냐하면 의제나 그다음에 시간 같은 걸 안 맞아서 네. 결국은 야당 대표가 야당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깰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일단 만나자 이렇게 간 건데 뭐 저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찌 됐건 그러니까 정상이 네. 그 국민들 앞에 함께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남은 임기 3년을 네. 야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통령의 의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래야 주고받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보기엔 대통령은 지금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뭘 줄 거예요? 예? 줄 게 없고 그리고 본인이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영수회담 카드로 국면은 전환됐고 네. 108석 108번 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예? 원내대표 이철규 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황우여 가고 예. 이런 이른바 당을 100명 이상을 끊임없이 잘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만 할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결국 3년 임기는 채우지 않겠냐. 서로 대결 구도 가져가면서. 참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건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요. 대통령은 임기를 채워서 좋지만 그 남은 3년간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3년 임기를 본인은 채우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지만 민심이 동의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3년을. 민심 동의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네. 총선이 192대 108로 나왔는데 네. 이마저도 수용을 못 한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 사실은 거의 그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뭐 한겨레 성환용 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무효다. 지난 대통령 선거 파토다. 이거를 선언한 총선과 똑같다. 그러지 않고서 이 선거 다시 해라. 그런 입장인 건데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첫 영수회담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진 기사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후 2시 1분 오후 2시 1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정현관으로 들어오는 이재명 대표를 영접을 했고 그리고 2층 집무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악수로 맞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사진을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두 분 대담하듯이 마주 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둘이 같이 앉았어요. 이건 또 뭡니까? 안에 저기 뭐야 굉장히 뭐 특이한 자세예요. 예. 극우 유튜버들 들어와서 촬영하는 아니 유튜브 전용. 아니 대체로 보면 의자를 이렇게 놓고 그렇게 의자를 두 개 놓고 원탁인가 보죠? 원탁? 원탁인 것 같아요. 원탁 테이블에 두 분이 앉고 이렇게 쭉 배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갔을 때 가능성이 있겠네요. 5층도 원탁이 있었는데 그 5층 원탁에 예. 대통령 앉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쭉 예. 앉았던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앉고 제 생각에는 이 원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 참모들 앉고. 참모들이 앉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참 지도부가 같이 앉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혹시 이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여러분들께 아니 보통 이제 네. 그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할 때 네. 내가 지금 이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이 대통령이 사실은 도착 지점까지 나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북미 뭐 정상회담 한다든지 우리가 외국 원수들 보면 차에서 내린 지점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통상. 예. 그래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무수석이 나오고 네. 1층은 2층은 비서실장이 나오고 비서실장이고. 그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있고 예. 이게 뭡니까? 밥도 안 주고 예? 또 사람 이렇게 하고 원탁의 기사도 아니고. 아니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만나줄게 이거야. 만나줄게. 아, 뭔가 아쉬운 게 없는 표정 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네.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니 네. 제1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협치를 하자. 네. 예? 경제 문제는 이렇고 정치는 이렇고 네. 이렇게 해서 국회가 좀 도와달라 예. 하고 하는 게 대통령 의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조금씩 예?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 예. 야 오순도순. 살다가 진짜 예, 이거 진짜 뭐 오순도순. 본인이 아서왕이고 뭐 원탁의 기사야? 엑스칼리버 들고 가야 돼? 무슨 영수회담을 저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저런 테이블이 없었나요? 원탁밖에 없어요? 저 원탁에 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5층하고 똑같은 걸 갖다 놨든지 아니면 5층에 있는 걸 내려온지 모르고. 근데 저거보다는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상당히 아담합니다. 예, 사이즈는 상당히 아담하고. 일단 첫 번째는 네. 야당 대표를 본인과 맞상대하는 넘버 2로 인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두 네. 번째는 심도 있게 토론할 생각이 없다. 그게 그대로 보여요. 6명, 7명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아니 테이블이 참나. 부족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테이블이 없어요 앞에 자리가 의자만 바깥으로 쭉 빠져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저런 회담을 할 때는 큰 테이블에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쫙 배석을 하든지 그렇죠. 예, 예, 양쪽에 쫙 배석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자를 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배석자들은 뒷줄로 배치를 네. 하든지 사실 이런 게 뭐 저도 뭐 통일부 출입하면서 수차례 남북회담 취재를 해봤지만 저런 스타일은 또 처음 보네요. 예, 그동안 없었던 아니, 그냥 그동안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거 새로운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가족 또는 우리 동네 뭐 이런 겁니까? 우리 이거 뭡니까? 동네 이런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 온 글을 좀 쭉 뭐 읽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의 어떤 스케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한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스케치하고 나와서는 아마도 후속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저거 다 실시간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네? 실시간으로. 근데 뭐 또 검열을 맡아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네. 정말 진짜 좀 참 특이한 아니 저기 네. 양쪽에 이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앉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분들도 진짜 뻘쭘하겠다. 사실 저분들 저기 가서 말할 일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앉아 있는 건데. 네, 같은 예. 테이블에 앉아서 저렇게 그렇죠. 예. 고쳐서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이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고를 써서 그러니까 거의 최고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낭독하는 그런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읽고 있고요. 예, 읽고 있는 것까지는 기자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거죠.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읽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차피 문 닫고 나서 어떤 얘기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해온 글은 전체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읽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고 있는데 내용은 방송을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안 되죠. 아마 저기 들어가서 스케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 내용은 조만간 이제 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풀 기자들이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고 아마 뭐 볼펜 둘 그다음에 카메라 뭐 셋 뭐 이 정도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볼펜들이 풀러들이 나와가지고 풀어줘야
또 현장 기자들이 받아서 기사를 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네요. 자, 여하튼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이면 1대1 단독 회담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그렇죠. 뭐 독대는 끝까지 없다고 그냥 봐야 될 독대는 것 없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얘기했잖아요. 밥도 네. 안 주고 앞에 문 앞에까지 가지도 않고 않고. 그러고 딱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네. 만나주는 정도라니까요. 내가 야당 느낌이 대표 만나줄게. 예, 네.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안은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아쉬워서 한 건데 아쉬우면 고개 90도 숙였다가 네. 예? 그거 지나가면 금방 허리 편다고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할 때 네. 보통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하고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유원지의 두더지 놀이 같아요. 때리면 들어가고 안 때리면 속여가고. 네. 제가 지금 댓글로 현장 화면 왜 안 보여주냐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실이 영상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KTV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KTV 영상을 썼다고 해서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시사인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천공보도 이후에 대통령실 출입을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아무나 쓸 수가 없고 대통령실과 업무 협약이 맺어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있는 회사들만 대통령실의 영상을 받아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회사들은 대통령실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영상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KTV나 이런 데 올려놓고 그걸 누구나 다 오픈 소스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당에서 뭐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나 또 뭐 조국혁신당이나 모든 정당들이 다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다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이거 한 잔 해도 되죠? 예, 이 광고 이거 뭐예요, 답답해. 뭐예요 이거? 아, 물인데요. 물이 맥주 아니고? 맥주인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예, 맥주 아니고 이야 스포츠. 정권 심판 정권 심판 맥주를 물이네. 예, 술 아니에요. 물. 물이에요. 물. 정권 심판 물입니다. 예, 야.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따르는 소리가 진짜 시원하다. 예, 한 잔 시원하게 드십시오. 진짜 기본적으로는 물 맛은 정말- 뭔데? 물 맛은 뭐요? 네, 물 맛. 예. 물 맛 물이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경도가 있네. 정도가 있어요. 물의 경도와 물의 밀도가 느껴지네. 와. 어떻게 정권 심판이 될 것 같아요? 그 물 마시니까. 정권 심판할 것 아니 같아. 정권 심판 됐잖아. 정권 심판 됐지. 맞아요. 야, 아니 근데 심판은 그렇게 심판해요. 심판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심판 100대, 심판 뭐 태영, 뭐 그다음에 심판 유배, 심판으로 퇴장 뭐 이런 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제 매우 답답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영상이 좀 보면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메시지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오는 대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대1은 없고 그리고 그냥 전체 모여서 저 정도면 1시간 안에 끝나겠네요. 그렇죠. 아까 한 오후 2시 20분부터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3시 20분 정도에는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드네요. 밀도 있는 걸 했다고 해야 되니까 네, 한 좀 30분은 더 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물을 밀도 있는 거 주겠지 뭐. 그 정도는 받아줬다고 해야죠. 네. 저기 그냥 딱 시간 맞춰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빈약해 보고 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느낌이. 예. 근데 굳이 저렇게 자리를 저렇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굉장히 제가 일부러 보기엔 소박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무 의전에 문제가 있어요. 저. 의존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전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거든요. 그리고 그런 원탁이 부분들이 너무 전혀 없는 작아요. 거죠. 네. 보통 옛날 청와대를 가면 다 대부분 원탁이거나 이렇게 해도 타원형이죠, 타원형. 원탁 규모도 있고 네. 그 보기에도 좀 격식이 있어 보이는데 좀 너무 무슨 좀 허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아니 그 없지 않아요. 저런 테이블이 우리나라에 없지 않거든요. 큰 테이블 많거든요. 예. 아니 갖추려면 얼마든지 갖춰서 형식과 뭐 이런 걸 갖추고 내용도 심도 깊게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없어 보인다. 예.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저기 홍철호 수석님 치킨이라도 몇 마리 시켜주시지. 아,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의제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플러스 이제 민생과 관련된 수많은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게 최해병 특검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거부권 자제 요청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제들 어떤 게 나올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 특히 이제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이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라 뭐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듣고 있겠죠. 들어요? 예. 듣기는 하되 네.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물가도 오르고 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말 국회 협조를 얻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 여야정 뭐 상설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 관련된 법안, 그러니까 이른바 비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거라도 만듭시다. 네. 뭐 이렇게라도 한다면은 그 영수회담이 뭔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마저도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뭐 25만 원 부분 이건 네. 뭐 이미 다 반대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차세군 상병 특검 본인이 연루될 그 의혹이 있고 가능성이 네.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만무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부인 건데 네. 그걸 본인이 여기서 받는다? 네. 뭐 집에서 쫓겨날 일이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92대 108로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고 네. 총선의 민의가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어떻게 내가 야당과 함께 관계를 설정해서 뭔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상태로 안 하겠죠. 예? 나는 이미 3년 임기를 마칠 수 있고 108명만 데리고 가면 탄핵이고 개헌이고 예? 거부권이고 뭐고 다 문제 없다. 네. 난 내가 보기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겉으로는 그냥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줬다는데 뭐 한 번 만나주지. 뭐 이런 지금 태도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이 영수회담 이후에 대단히 민심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빠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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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참석한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바뀌지 않는다. 바로 탄핵 가야지. 개헌 가야지. 임기 단축 가야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술적으로 보면 이제 좌익 기회주의다. 좌경 모험주의다. 네. 뭐 이렇게 제가 뭐 비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민생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는 가야 됩니다. 당이론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민생지원금 문제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민생지원금이 뭘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생지원금이 풀렸을 때 우리 뭐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우리 또 이 서민들에게 오는 또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먹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가지고 멀리에서 폭탄을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것을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가서 벽돌 한 장씩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는 우리 밑바닥이 무너진다.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민생지원금 문제 가지고 보수 유튜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정부 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작은 승리라도 가져오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생지원금도 합의해서 이겨내고 제 생각에는 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의사 문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합의해줘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면은 네. 윤석열 정부를 더 큰 차원에서 심판하고 때로는 끌어내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단초도 까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담을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이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뭐 기자들에게 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실 뭐 내용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냥 경청한다. 다만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은 안 밝힌다. 경청한다. 예, 일단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네.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하면서 네. 당 총재를 맡지 않으면서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을 안 쓰게 된 거예요. 네. 예?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총재와 총재가 만나니까 영수회담이죠. 여야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그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을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 그럼 국민의힘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가 사실상 총재다.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네. 예? 진짜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써도 제대로 된다면서. 쟤들은 바지야. 그런데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만났으면 국회 문제든 뭔 문제든 네. 오케이 내가 말하면 돼. 하자. 네. 빠르게 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뭘 못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상 총재를 겸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에. 아니, 자기가 영수회담 써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럼 자기 어디에 영수냐는 거야. 어디에 영이냐. 어디에 영수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영수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명예 총재직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 8조에 보면 명예직은 가질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실질적 총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 했는데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고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국회 문제에 대해서 말 못한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당헌 8조에 그냥 명예직으로 해서 총재라는 구체적 표현 없는 거예요. 없죠. 명예직은 가질 수 있다. 명예직 총통, 총통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참 언론 보도가 참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다려 이재명 도착하자 환히 웃으며 악수. 이게 저런 게 제목으로 나오니까 참 우리 언론도 사실은 저 의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맞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참 저기 우리 재밌습니다. 진성준 의원 네, 안 웃잖아요. 네, 다 안 웃었어요. 진성준 의원이 까실하잖아. 솔직히 핏대 올리고 이 투쟁성 하나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거예요, 진짜.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참 한편으로 떨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붙었으면 제가 또 이재명 대표하고 또 워낙 가까우니까 네. 당직 맡아 야 진정아 너 따라가자 이렇게 갔는데 네. 당선인은 안 데리고 왔어. 누구? 저기 당선인은 안 데리고 왔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재선 이상 네, 예, 그런 거죠. 정치인들입니다. 아, 그런데요. 예.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니까. 김치국을 마셨습니다. 네, 하여간 여기 계신 두 분은 당선되는 그날까지 점심을 굶는 걸 굶고 매주 월요일 한 끼씩 네, 굶는. 한 개씩 굶고 방송에 매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시 45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정도는 이 정도 되면 나와줘야 되는데 모두 발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모두 발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영수회담 하기 전에 종로의 한 안국동의 한 그 중식당에서 조국 대표를 만나서 각일병 네? 소주가 아니라 고량주 먹었다면서요. 백주, 예, 백주가 독한 거는 50도, 60도 넘는 것도 있어요. 아 근데 무슨 뭐 고급 술을 먹었니 뭐 어쩌니 막 했다며. 연태 고량주 그것은 있잖아요. 아니고 그 보급형. 연태고량주. 예. 보급형. 연태 고량주, 예. 예. 그거 안 비싼데 맛있어요. 연태 고량주가 제가 중국에 살다 왔지 않습니까? 많이 쌉니다. 네. 한국이 비싼 거예요. 아 비싼 축이 들어요. 비싼 그래서? 축이 네. 한국은 그렇죠. 네. 네, 그 연태고량주 아마 그거를 그
징동닷컴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면 박스로 막 팔거든요. 예, 엄청 쌉니다. 그렇구나. 중국에 계신 한국인들은 많이 사다 드실 거예요. 저는 이런 꼼꼼한 정보까지. 연태보다 천진고량주가 낫던데. 빨간색. 빨간색. 네. 아 그렇구나. 네. 그건 몇 도예요? 그거는 42도 정도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연태고량주도 좀 얕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높은 있고. 것도 있고요. 38도 예. 정도 되는 거예요. 30도 대가 맛있어요. 네, 여하튼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회동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국관리법을 시작으로 해서 간호법 그리고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22대 초반에 싹 다 다시 재의결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 개혁신당은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게 이제 당선인들 판단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뭐 당연히 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른바 견제하고 네. 국민들의 삶을 그나마 그래도 3년 동안 네. 대통령을 잘 네. 아무 일 못하게 잘 아무 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야 6당인가요? 예. 원내 정당들이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리고 대안을 좀 많이 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그런 작업들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법야 192석이 사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의가 법야권 192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태풍과 같은 결과거든요. 거기에 세게 가면요. 네. 108명, 108번내입니다. 108번내. 108번내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8번내들이 예.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의 집권당의 의석수가 122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00석 이하로 내려가고 결국 탄핵당했잖아요. 네. 이 9석이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민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벌써 23% 이번 주에 24% 그러니까 지난주 24% 1%였는데 네.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면 60대 이상과 네. TK에서 엄청나게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지역이나 세대로 보면 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면윤가가 된 거예요. 네? 사면윤. 사면초가가 아니고 사면윤가입니다. 사면윤가. 예. 예. 지지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후속도 안 됐는데 사면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보수 언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다음 권력, 다음 세력이 어디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크냐에 따라서 밤낮이 바뀝니다. 예. 낮에는 대통령을, 밤에는 야당을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벌써 권력의 추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 초반 자체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민심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윤가입니다. 사면윤가다. 예. 영수회담 하더라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아쉬운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쉽기 때문에 국회에 협조를 얻어야 돼요. 의전도 최대한. 그리고 잘 대접해야 돼요. 네. 사람 마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밥도 한 끼 주고 하라니까 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참 의전이 많이 눈에 걸리네요. 네. 진짜 초반부터 사실은 자신이 초대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모실 때 문 앞에까지 나와서 휠체어 밀고 모시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고 대통령이 어떤 국민을 섬기는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 1층에는 정무수석
2층 입구에서는 비서실장, 그리고 방 안에는 대통령, 이렇게 3자가 서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악수를 하는 방식은 글쎄 왜 그렇게 동선을 짠 거겠죠, 처음부터?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릴 때 놀이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학교 전학을 왔어. 네. 이 학교 짱이 누구야? 네. 이렇게 하니까 저기 쟤하고 일단 붙고 올라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쟤 꺾으면 그 다음에 저기 김철근 총장 만나. 김철근 총장 만난 다음에 꺾으면은 그 다음 뭐 누구한테 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왜 그러냐 느낌이 드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야당이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무슨 입법을 해서 민생 정책을 할 것도 아니고 네. 새로운 뭐 경제 기조를 짤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100석이 되지 않도록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원 숫자만 관리하면 되거든. 그럼 뭐냐?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반에 보면요. 총선 끝 지나자마자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 뭐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쑥 들어갔어요. 네. 쑥 들어가고 원내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당이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 통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회 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시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추스려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야당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유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전략적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총선 끝나고 살짝 좀 이완된 측면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제가 조국혁신당에게 좀 비판을 드리자면은 조국혁신당은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지고 네. 국회를 주도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3년 임기는 길다. 개헌으로 임기 단축하겠다. 네. 퇴진시킬 수 있다. 이야기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강한 열망을 가진 국민들과 뭉쳐야 돼요. 네. 그러면은 기회가 되면은 늘 장외로 나가야 돼요. 조국혁신당은 장외로 나가라. 당연하죠. 왜 본인들이 쇠빙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쇠빙선이 나가는 게 뭡니까? 북극해를 거칠게 네. 뚫고 나가는 게 쇠빙선이에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네. 장애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맞부닥쳐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세력을 모으는 거 이게 쇠빙선이에요. 네. 뭐 그런 저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답답한 가운데 지금 2시 53분 4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나온다는 모두 발언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53분이 지나도록 진짜 모두 발언이 안 나와서 이렇게 53분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북관계 급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네,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시 또 경색이 됐지만 남북이 만날 때 도보다리 회담 이런 것도 다 생방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도보다리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회담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입 모양으로 그다음에 막 새 소리, 바람 소리 그게 장관이었잖아요. 전 세계가 정말 가슴을 그렇죠. 리허설도 불가능한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그냥 만들어낸 바로 거잖아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만약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 관계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트럼프, 김정은 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도 평화상 또 탈 수 받았을 있겠죠. 거예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안 됐지만 지금 상황은 남북 정상회담만도 못한 국내 정치회담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꼭 저렇게 막 이렇게 궁색해 보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11대 경제대국이고 저런 취재 편의점도 이렇게 테이블이 큰데 아니 대통령실 집무실에 화면도 테이블이- 느낌이 일부러 선명도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대통령실인데 예? 대통령 집무실에 우리가 한해 정부 예산이 얼마인데 저런 테이블 하나 똑바로 된 거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렇게 궁색한 분위기로 예? 만들어서 회담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5층 갔을 때 네. 원탁이 훨씬 컸거든요. 저거보다. 예? 네. 5층에는 원탁이 예. 컸어요? 2층은 좀 작은 걸로 맞췄나? 아니 근데 저 원탁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원탁이 커야 네. 한 7, 7명 앉아 있으면 네. 그래도 좀 모양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지금
조그만 원탁에 네.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왜 저러는 거예요? 예? 큰 테이블 놓고 사각 테이블 놓고 회담하는 것처럼 양측이 딱 똑바로 앉든가 아니면 의자 딱 놓고 뒷자리로 배석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저게 아니 그 대변인 받아 적어야 되는데 책상이 없잖아요 지금 앞에. 저는 뭐 대단히 의도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위에 거 저기 5층에 있는 거 큰 거 들고 내려갈 거예요. 그걸 귀찮게 먹어 대충 하지 뭐. 한잔 마시는데 뭐 그런 느낌이에요.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뭐 편하게 이렇게. 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직무실이잖아요. 저기 이제 2층 직무실이라고 하는데 네. 그 용산에도 이런저런 그 회의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네. 그것에 그렇죠. 맞춰서 그렇죠. 예? 하시면 되는 거지. 저렇게 직무실 안에 꼭 저런 조그만 탁자에 옹기종기 앉아갖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참. 그 저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 안 먹고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거. 예. 그렇게 두 분이 친하셨나요? 그렇게 자주 봤어요? 지금 보니까 예? 차는 저기 뭐야 뚜껑도 안 열었어요. 다 덮어놓고. 다 저기 보세요. 물컵도 그냥 위에 다 뚜껑도 안 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뚜껑도 안 열고 다 뚜껑도 안 열었어요. 실제로 차도 안 준 거네. 차도 안 준 거야? 차도 안 준 거야. 저 야, 정도면. 저 정도면 진짜. 예. 보온병에 사오세요. 이런 거. 보온병에 각자 싸워가지고 셀프로. 아, 좀 참 박절하네요. 박절해. 예?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잘 그 설득하고 대화하고 예. 이러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님을 맞이하는 아니, 자세. 오라 했잖아요. 예. 만나자 했잖아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밥을 줘야 된다니까. 저기 예? 밥을 안 줬어. 개혁신당 당사가 어디 있어요? 저희 당산동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놀러 가서 제가 밥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옛날부터 이준석 대표한테 네? 그런 조언을 많이 했는데 제 조언을 사실 안 들었어. 너무 아쉽더라고. 제가 늘 정통 보수 정당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그거 네. 제가 한번 특강하러 한번 갈게요. 아니 민주당 밥을 주세요. 밥만 좀 아니 민주당 인사들이 가장 두려운 게 이준석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해야지. 많더라고.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잘해야죠. 네, 서로 잘해야죠. 잘해야죠. 서로 잘해서 법야권 192석에 어떤 힘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야권이 분열하면 안 돼요. 예, 야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지금 대접이 많이 소홀하잖아요. 네? 제 아니 생각에 이후에 저 뭐야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윤희숙 대표 해가지고 또 갈 거 아닙니까? 안 아니 불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조국하고 이준석은 안 부를 절대 거예요. 안 부르죠. 한 사람 다 불러도 네. 조국 이준석은 안 불러. 안 부를 것 같은데. 절대 안 부르더라고. 아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한데. 아, 그 참. 이준석 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뭐 특검법이든 중요 시점에 숫자를 8명을 붕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그 당에 있었으니까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서로의 활용도를 높이는 네. 그런 정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1시간 예정을 했는데 회담이 조금 길어져서 30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하시죠. 네, 괜찮으세요? 10분 정도만 가능합니다. 10분 정도만. 예, 그 뒤에 가능해요. 일정이 그 뒤에 있어요. 일정이 있어요. 하여튼 큰일 났네. 예. 박진영 바빠.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밥을 안 주기 빨리 때문에 가서 오늘 밥을 점심도 밥 못 먹었는데.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비대위원장 자리에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지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고목에 꽃이 피었네요. 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아, 비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황우여 전 이제 부총리죠. 그리고 네. 황우여 대표도 하셨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때 황우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사회부터. 그 사회부총리도 했고 그 전에 당 대표 했잖아요. 선거 때. 예. 그때면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나이가 47년생이신데. 네. 예? 그 분을 지금 다시 소환을 해서 비대위원장
한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총선을 집권당으로서 최악의 패배를 했어요. 108석, 108번뇌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예? 비대위원장이 와서 2달 내지 석 달 동안 관리하고 그다음에 초반기에 의원들 그 모아서 친윤 원내대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한 2-3달 뒤에 네. 대통령실 말 잘 듣는 당대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총선 민의를 완전히 정반대로 맞서는 인사입니다. 네. 예, 보십시오. 정진석, 홍철호, 황우여, 그다음에 원내대표 이철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건. 예. 저는 당 대표는 누가 될까요? 일단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비대위 통해서 당 대표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는요.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막 이름 거론되는 사람은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 되겠습니까? 안 돼요? 또 낙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네. 이철규가 원내대표 되기 위한 소속이에요? 세트로 얘기되는 거지 꼼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연대 이렇게 예, 됐구나. 이철규 되고 난 다음에는 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요? 보십시오 결국은 한번. 다시 또 친윤 체제를 네, 구성한다.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결론만 딱 이야기하면요. 네.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뽑았을 것이다. 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끝나자마자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이 네. 약간 비윤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윤 대통령 대통령실하고 교감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교감이라기보다는 오늘 당선자 의원총회 직전에 정무수석한테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공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저기 카톡방에 공유돼 있었을 텐데 느낌이 오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황우여 그 전 부총리, 네. 그다음 현 비대위원장 친하지 않을까요? 단체 카톡방에 같이 있지 않을까요? 그 카톡방이 아니야. 텔레그램 방이지. 텔레그램입니다. 체리따 보면 텔레그램에 있어. 그러니까. 그랬다 보면 그래 텔레그램. 결국은 한 달 안 됐죠. 총선 끝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다시 친윤으로서 국민의힘은 회귀해 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참 이게 총선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변화된 게 없고 총선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 범야권의 192석 물론 200석이 안 됐습니다.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탄핵은 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심에 엄청난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친윤 체제를 강화하고 다시 또 그 마이웨이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오래 못 간다. 네. 네. 저는 뭐 총선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기 단축 개헌을 본인이 내는 겁니다. 예, 그 길 외에는 네. 상당히 가시밭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형태나 네. 태도로 봤을 때 네.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예? 근데 국민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러 번의 그 경고를 줬잖아요. 더군다나 총선에서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그렇게 많이 밀어줬겠어요? 예? 그렇죠. 대통령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이렇게 무시한다. 그럼 국민들이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선택의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본인이 너무 아쉬워서 약간 고개를 숙인 척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완전 고개를 다시 다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 못 간다면 뭐 어떻게 돼요? 아니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민심이 가만히 있지 예. 않을 것이다. 예. 예. 제가 이제 아까 조국 혁신당을 비판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언을 드린 거죠. 조언이죠. 조언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김청근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기대 왜 조국 혁신당을 그렇게 많이 찍어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철근 총장이 뭐래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하니까 저희도 하나 합의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여기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국정기조라는 표현 말고 그냥 통치기조라고 써주시면 어떨까요? 통치기조. 예, 국정기조가 없어요.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경제가 어떻고 민생에 또 관심 없고 그냥 이분들의 목표는 그냥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안 잘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안 잘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 국회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은 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통치 기조가 있지 국정 기조는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신호가 저는 이 정진석, 홍철호 외에 법률수석실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도 없는데 법률수석실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겠습니까? 윤행김 로펌입니다. 윤행김? 예, 김건희, 윤석열 예. 로펌인 거예요. 예. 두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검법이라든가 다양한 이 사법적 위험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로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2의 검찰청이라고 생각해요. 대검찰청이 아니다. 네. 지금 검찰이 조금 이완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직접해서 제2검찰청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권을 가지고 야당 뿐만이 아니라 여당 다시 한번 움켜잡고 네. 이렇게 하면서 통치 체제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하겠다. 검찰 총통 체제를 강화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에게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어떤 거든 간에 끌어내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네네네.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렇지만 네. 그 신호가 다 와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민심은 요구하는데 그 민심에 반걸음이라도 앞서 나가지 않으면 네. 결국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론의 기조도 그렇고요. 그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내가 보기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티려고 하고 본인 고집대로 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으려고 하는 여러 조치들이 지금 일단 인사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정진석, 홍철호, 그다음에 황우여, 네. 그다음에 이철규, 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법률수석실 뭐 얘기를 했는데 이 법률수석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보수 언론이 등을 돌려요. 사설 같은 걸로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권력기관이 등을 돌려요. 네. 그다음에 민심이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면융가인데 네. 이 사면융가에서 본인이 내려놓고 뭔가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그 협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성을 높이 쌓아서 그걸 방어해 보려고 한다. 절대 안 될 겁니다. 그건 바로 무너질 겁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두 가지 특검이 이제 주요한 의제로 올라와 있는데요. 최혜병 특검법,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탄핵도 필요 없다. 그냥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하야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오늘 뭐 저 이준석 대표가 포항을 가요. 네. 박정훈 대령 아마 어머니를 만나실 것 같은데 예. 그 어머니께서 나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다. 사과하고 바로 잡아달라. 네. 공소 취소해달라. 네. 적어도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냐. 그 당신들이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최수근 상병 사건은 이 공정의 바로미터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 젊은 아들들 전부 군대 보내잖아요. 네. 예? 군대 보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잘못된 건데 상관의 지시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자체를 외압에 의해서 경찰서에 간 문서를 다 가져오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권력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최고 권력자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풀어요? 이거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수많은 그 부모들이 자식들 다 군대 보내는데 군대 보낸 자식들이 지지하겠어요? 그럼 뭐 탄핵이 뭐 필요했어요? 당연히 그만둬야지. 안 그러겠어요? 사실 그게 제일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데 구명조끼 왜 안 입혔냐? 전 그게 지금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고 그냥 생떼 같은 아이를 그렇게 사지로 몰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군대를 어떻게 보냅니까? 국가를 믿고 군대를 보냈으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조치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누가 군대 보내겠어요? 혹시라도 갔다가 무슨 사고 생기면 정부가 책임도 안 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고 예? 이게 말이 안 돼.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가가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최수근 해병 상병이 직업군인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병역의 의무라는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가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것이 또 국가의 임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통수권자다. 그럼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야는 없다고 봅니다. 하야는 없다. 왜냐하면요. 하야 되면은 본인이 감옥 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사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탄핵돼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탄핵 이후에 특검에 의해서 형사법상의 유죄가 밝혀져서 감옥 간 거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일부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으면은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사법적으로 밝혀지면 감옥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야를 한다, 여야와 절충을 한다.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극대 강의 대결 구조로서 누군가를 정치 권력에서 몰아내고 그 이후에 사법적 징벌까지 하는 그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서 가지고 야당도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라지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 그에 맞서서 민주당도 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대응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12분 53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아직도, 있죠? 예, 아직도 안 들었죠. 저희도 한 20분까지는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0분 정도는 더 할 거라고. 왜냐하면 네. 딱 1시간만 하고 보내면 네. 진짜 형식적이었는데 이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박제하다. 네. 조금 더 시간은 갈 겁니다. 네. 아마도. 지금 뭐 약간 내용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이 저희들처럼 똑같이 하하하 이렇게 예,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대목은 중요한 포인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이걸 대통령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얘기했습니다. 언론 얘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보도를 이유로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았는데 최근에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죠. 독재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적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는 거 아니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대목에서 아마 아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그리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가르기나 탄압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 의료계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끄덕끄덕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정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언론에서 봤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했고요.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런 것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상권분리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다. 예,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서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뭐 교육 등등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뭐 그럴 거라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예, 다시 한번 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목이 있는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 단어를 쓰면 네. 아무래도 그 분위기 자체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예. 가족이라든가 친인척들에 대한 예.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대목이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인데요. 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윤 대표가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을까? 그게 중요해요. 세 줄.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 굉장히 길게 얘기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딱 세 줄 얘기했습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하시죠. 이게 끝입니다. 예. 저희들끼리 얘기하는데 저 나머지 그게 뭔 말이에요? 8명을 왜 저기 배석시켜서 저렇게 벌을 세우나?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하시죠. 그럼 단독으로 회동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기자들 내보내고 이게 예. 모두 발언이니까요. 여기까지는 뭐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하고 기자들 끝나면 문 닫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네. 최상병 해병 네. 특검 이야기를 꺼내고 거기에다 약속이라는 단어까지 붙인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네. 그나마 좀 이 최소한의 네. 반성을 떠나서 눈치라도 본다면은 이 민생지원금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의대 문제 요걸 가지고 정책 조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터를 적당히 이렇게 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특검 관련 의대들은 정치적 상황을 봐면서 네. 다시 한번 상의하자. 요 정도 하면은 그나마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상황 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래 보면은 이거는 진짜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국회에서 여야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진짜. 네, 이재명 대표가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라고 썼습니다. 핵오염수 같은 이런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 그다음에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종합대책 뭐 전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모든 의제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시죠. 라고 딱 끝냈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워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예,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병, 이태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족분, 예, 가족분. 이채 양명주 다 이야기는 하셨네요. 예, 사실상 다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하시죠 하고 끝. 네, 끝났습니다. 자, 자세한 말씀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3시 21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시 1분에 도착을 해서 이러저러한 인사하고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는 한 2시 20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1시간 정도 했고 30분 정도 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시 전후로 해서 회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더 길어질 회담하다가 싸우거나 이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비공개 언성이 높아져서 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죠. 경로가 또 나오거나 뭐 경로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본인들의 입장을 네, 싸울까 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 같은 경우 하면 네. 조용조용히 할 것 같죠. 싸워요.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 과거에는 막 재떨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원내대표는 네.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데 네. 친하지가 않으면 싸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저 상황에서 지금 할 얘기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이나 의사를 얘기할 때면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는 당연히 네. 2년 만에 처음 만난 대통령한테 네. 다 얘기해야죠. 어차피 의지 없는데 그러니까. 다 해야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6쪽 이상으로 추정되는 꽤 많은 양의 자료를 지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거 다 읽고 딱 봉해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원래. 다 읽고 예. 공에서. 예. 그리고 똑같은 거 하나 또 그거 가지고 있어요. 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그때 당시 바로 네.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예, 예. 좀 시간을 늦춰서 예. 쭉 검토해보고 답변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성실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또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네.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구별 정도만 해도 국정을 잘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야 이거 소각장애. 아니 근데 윤 대통령 표정이 처음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자리에 앉고 A4 용지 꺼내면서부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안색이 안 좋다. 대선 때도 보셨잖아요. 종이 쪼가리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저 문 닫고 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그 뒷얘기가 매우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국회에 와서 야당 측에서 발표를 하면 좀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아마도 대통령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민주당은 아마도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정당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각각 브리핑을 할 텐데 서로 얘기가 안 맞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 야당에서 브리핑하는 게 훨씬 양이 많을 겁니다. 야당 브리핑이 훨씬 많아요. 네, 그렇죠. 양이 네. 많죠. 왜냐하면 이 방금 모두 발언뿐만이 아니고 네.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 다 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예. 뭐 수용을 못했다, 뭐 이유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겠죠.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가능하면 줄여서 다
축약해서 얘기하겠죠. 예.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나마 민생지원금과 의사사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것조차도 아예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은 민생회복지원금, 의사 파업에 네. 대한 어떤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기구를 만들고 뭐 하자 뭐 이런 정도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아니 의사 증언도 예, 확실하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예. 이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본인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야당이 그게 협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의사분들하고 협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의사 괴롭히기만 해온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야당하고 협의해갖고 결론 낼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과 협의해야 될 사안과 사실은 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대목과 그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의사 파업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 없이 막 착종돼가지고 논의 테이블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좀 정리 조정을 해서 야당이 할 거, 정부가 할 거 또 뭐 이렇게 등등으로 좀 구분을 좀 지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2시에부터 저희가 방송 시작했는데요. 2시부터 1시간 지금 26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진영 원장님, 부원장님은 지금 점심을 못 드시고 아니 점심에 지금 행사가 있는데 네, 가셔야 광진구 쪽에 행사가 예.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동접이 15,153분이나 예. 그래서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민주진영 박진영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오늘 좋죠? 예. 다시 해봐. 김철근 TV도 얘기해줘야지. 김철근 TV에 떡볶이를 철근처럼 씹어 먹는 김철근 TV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오케이. 예. 저는 민주진영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원장 저 구독 많이 해주세요. 내가 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정치의 협치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함께 연대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분의 구호를 정했어요. 예. 4년은 너무 길다. 네, 국회의원 될 때까지 네. 계속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낙선거사. 예, 두 분. 낙선거사들의 결식 방송 예, 오늘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네. 12시에 뵙기를 악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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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